안녕. 아까는 잠깐 끊겼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 헉! 끊기지 마. 어, 끊기는 줄 알았어. 연결이 불안정하대요. 많이 끊기나요? 네, 저는 오늘 뮤지컬 인터뷰를 끝내고 음, 뮤지컬 인터뷰를 끝내고 지금 회식을 하러 가기 전에 잠깐 호텔에 돌아와서 쉬고 있어요. 이제 뮤지컬 인터뷰가 일본에서 이제 많은 팬분들과 함께 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되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빅스리도 애니에요.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볼이 되게 빵빵한데 일단 인터뷰를 잘 끝냈어요. 뮤지컬 인터뷰를 무사히 잘 끝냈고 정말 연습하는 동안 고생 많이 했던 뮤지컬이라 그런지 되게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되게 짧은 회차 공연을 하긴 했지만 뭐랄까 어, 연습을 하는 동안 정말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 캐릭터를 받았을 때 너무 이거는 꼭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이걸 하고 나면 참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제가 해보지 못했던 연기라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오늘 브이라이브를 킨 이유는 인터뷰가 공연이 좀 짧았기도 했고 일본에서만 공연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키게 되었습니다. 하하하하하. 이거는 약간 비하인드. 안 끊기나? 많이 끊기죠. 안 돼.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싱클레어 고든이라는 역할이다 보니까 싱클레어 고든 대사만 보고 되게 대사가 많이 없다. 별로 등장을 안 하네 라는 생각에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겠는걸 이라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몇 분 뒤에 이 싱클레어, 맷 지니엄, 우디, 앤 그리고 노네임 이게 다 나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이거를 지미까지 다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뮤지컬이 좀 많이 어렵고 약간 뮤지컬이라기보다는 좀 연극 같은 요소가 많이 있었어서 그런지 궁금한 점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어릴 때부터 학대를 당한 아이가 인격을 5개를 가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인격들도 여러분이 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매세계는 어떻게 보면 지미는 어릴 적 무서운 아빠의 모습이 많이 투영되어 있고 그리고 우디는 어릴 적 매세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앤은 어릴 적에 이제 그 조안 제가 정말 사랑했던 친누나 조안의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조안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여자의 친구가 없다 보니까 그때 애니라는 아이가 조한에게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 그리고 노네임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 역할을 했죠.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냉철한 판단을 해서 지킬 수 있는, 맷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투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맷에게는 어쩌면 맷을 지키기 위한 인격들이었고, 그 인격들이 많은 문제가 있긴 했지만 네, 그랬었어요. 그리고 모르셨겠지만 정말 지미는 어릴 때 자신을 학대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투영되어 있던 캐릭터였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지미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욕을 하고 그리고 담배를 피고 막 이러니까 많이 무서워했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 외에도 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게요. 키니나루 코토가 아리마스 나라 보쿠가 고타이마스. 어 그리고 뭐랄까, 처음에는 이제 이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연결이 또 불안정한데 괜찮을까? 많이 혼나면서 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연출님께서도 많은 연기적인 요소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초반에 좀 이리저리 해외도 다니고 스케줄이 많아서 좀 소화하기가 어렵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첫 공연을 마치고 우리 연출님께서도 그리고 배우분들께서도 박수를 치시면서 저에게 정말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실 땐 정말 마음이 많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슬픈 극이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매시라는 아이가 어릴 때 학대를 받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굉장히 아픈 사건들이었는데, 처음에 저는 매시라는 친구를 좀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 친구는 범죄를 저지른 아이고 어떤 사건이 있었던 간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맷에게 좀 빠지기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맷을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이 아이가 참 안타깝구나. 물론 잘못했고 물론 이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뉘우침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 캐릭터를 연기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끝날 때마다 그 우울함이 항상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리고 몰랐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무릎에도 영광의 상처들이 생겼어요. 막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면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막 혼란스러워서 무릎을 꿇고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영기 형님과 함께 이렇게 연기를 하고 라준 형님과 그리고 예지, 주연이와 함께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되었는데, 되게 유진 킴이라는 제 상대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상대역인 우리 형님들이 너무 연기를 잘 해주셔서, 뭐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되게 더 많이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민영기 형님이 한 번씩 연기하시다가 제가 항상 이야기했는데, 이런 손가락 모양으로 넌 맷이 아니야, 난 맷을 구해야 돼 라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터치를 해주실 때마다 굉장히 가슴에 깊이 박히면서 더 집중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민영경 덕분에 그리고 많은 배우 형들 덕분에 이렇게 좋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신 분들은 어떤 넘버가 제일 좋았는가 모르겠네요. 저는 멜로디 중에 그거 좋았어요. 그 싱클레어로 처음에 등장을 해서 유진킴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안에 어린아이, 내 안에 불만투성이, 내 안에 광대, 내 안에 예술가, 이 부분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허상망상상상
만들어낸 이야기. 이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넘버는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역할은 역시 지미였었습니다. 지미가 굉장히 욕설도 많이 하고 담배도 피고 그리고 뭐랄까 어릴 때 학대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투영된 캐릭터다 보니까 저와는 좀 많이 상반됐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평화주의자에다가 화가 나도 저는 이렇게 막 폭발하는 뭐 폭발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지미처럼 굉장히 사납게 변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 좀 저는 차분해져요, 화가 나면. 그래서 지미라는 역할은 화가 나서 폭발하잖아요. 그게 저랑은 조금 많이 달라서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은 되게 오히려 저는 이제 노네임 캐릭터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차분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오히려 저는 처음 지미를 연기할 때 노네임으로 연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연출님께서 그거는 노네임이야. 노네임에 써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셔서 노네임은 정말 쉽게 나왔고 우디와 애는 연기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도 제가 우디를 연기할 때나 앤을 연기할 때는 굉장히 많이 마음 아파하세요. 그래서 민영기 형님이나 라준 형님이나 유진킴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우디를 연기할 때 무대 위에서 항상 눈물을 흘리십니다. 굉장히 왜냐면 학대받고 이런 어릴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슬픔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우디가 끝나고 이제 타오른다 없어진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하면서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씬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누나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허탈한 마음에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에 굉장히 가슴이 텅 비어버렸지만 눈물은 한없이 흐르는 그런 씬인데 그때가 굉장히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또 노네임으로 변해야 되니까 그때가 저는 사실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그 감정을 추스리기가. 그래서 그때 시간을 좀 오래 두고 노래도 천천히 불렀었던 거예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제가 타오른다 띠디디딩 이렇게 멜로디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게 천천히 추스리고 눈물은 흐르지만 계속 추스리고 그 다음에 노네임의 대사들을 하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려 버렸어요. 이렇게 그랬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해줘요. 그래요. 기회가 된다면 꼭 저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회이긴 한데 왜 사회인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연달아서 오래 하면은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넘버들이 혹시 있나요? 다들 못 들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좀 뮤지컬이라기보다는 연극 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좀 많이 연극 같았었어요. 다른 넘버도 한 소절만 보여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그리고 어떤 인격이 차견이랑 비슷해요? 처음에 연출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메시 싱클레어를 연기하거든요. 싱클레어가 사회초년생, 되게 풋풋하고 뭐든지 열정 넘치고 글 쓰는 게 뭐라고 생각해? 라고 유진킴이 물어보면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죠. 텔레파시예요 하면서 막 되게 열정 가득한 그 청년이 저랑 되게 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싱클레어를 연기하는 메시 되게 그렇지 않을까. 오래고 또 오랜 옛날. 오래고 또 오랜 옛날. 그것도 많이 있어요. 오래고 오랜 옛날 호숫가 어느 조그만 집에 술주정뱅이 새아빠가 슬픈 엄마랑 결혼해. 이런 넘버가 있었죠.
저는 그 넘버도 좋아요. 내 안의 괴물이라는 넘버인데, 내 안의 괴물,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나, 잊고 싶은 또 다른 나. 선생님 같은 분에겐 없겠죠? 내 안의 괴물. 이런 넘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뮤지컬을 무사히 마쳤고 회식 장소에 가서 이제 배우분들과 또 마지막 인사를 나눌 건데요. 보러 와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고맙고, 아쉽게도 보러 오시지 못했지만 인터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후기로 이야기를 해주신 우리 별빛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브이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 그래요. 정말 저한테는 너무 좋은 작품이었고, 저한테는 또 한층 더 성장한 작품이었으니까 후회 없습니다. 어쨌든 전 이만 회식을 하러 가야 하니까요.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짧지만 이렇게 V앱을 통해서 만나서 반가웠고, 우리 다음에도 꼭 다시 좋은 기회로 만나서 또 멋진 음악, 멋진 연기 보여드릴게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안녕.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안녕. 내 안의 괴물,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한